1845년 아일랜드인은 감자를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감자 마름병이라는 전염병이 생겨서 감자가 싹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기근으로 아일랜드인 4분의 1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고 800만이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1900년대 중반까지 기근이나 이민으로 400만 명까지 인구가 감소했어요.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도 있지만 저는 감자의 재배 방식이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더 관심이 갔습니다. 감자는 꽃이 있긴 하지만 보통 뿌리로 번식을 하고요. 재배할 때도 감자 싹을 잘라서 심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비슷하게 뿌리로 재배하는 방식의 식물로 바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품종은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이고 원래 예전에는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미셸 종은 전염병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잃어버린 생태계는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생태계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선례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는 이런 다양성이 혐오와 차별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도 바이러스 때문에 혐오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야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바이러스한테 투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의 대상이 되는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지역을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하는 실수를 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이러스 대 인간의 싸움이지 우리 인간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도 유튜브도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마 그런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제가 책을 3권 정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 말이 칼이 될 때 라는 책이고요. 이 표지를 보면은 상당히 귀엽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대중서라고 이 작가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혐오 표현 그리고 혐오 현상, 사회 현상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현상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은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들여다봤다. 자, 두 번째 책은 나와 타자들이라고 하는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이 책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게,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아니다, 나의 개인의 정체성과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대립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개인주의도 있죠, 민주주의도 당연히 깔려 있죠, 그리고 다원화라는 개념도 깔려 있는데, 이 말뜻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요. 30년, 50년 주기로 계속해서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면서 세대별로 1세대 개인주의, 2세대 개인주의, 3세대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하고 약간 이론서 같지만은 저에게는 오히려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잘 맞았어요. 분석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좀 더 아마 입에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네, 정말 이 책은 제가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명작이에요.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특히 인간은 한 포유류,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관찰하고 바라보는데, 이 책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요. 유전자적 시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약간 우리 인간 사회를 약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 이런 탈인간화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인간들끼리 서로 더 협력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저도 다시 읽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요즘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타격을 많이 받고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힘내서 또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으쌰으쌰 한번 하면은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